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꽤 한참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설 연휴 때문에 뵙지 못했고,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거의. 자, 이제 진도 나가보죠. 오늘은 이제 204쪽입니다. 204쪽에 이제 2번, 이제 토지의 구분부터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제 공지했지만은 오늘부터는 수업을 좀 연장돼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혹시 그 오늘 때 약속하신 분들은 약속 시간 좀 1시 반 이후로 좀 넘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4쪽까지요. 자, 두 번째 토지의 구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매우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 토지의 구분인데 결국은 이 토지는 저희가 알다시피 지적법상 28종에 속하는 토지가 있죠. 28종. 근데 이 28종의 토지를 전부 다 어떤 그 토지의 용도라든가 용도, 그다음에 면적 등등등에 의해서 요걸 구분과세한다는 거예요. 구분과세. 전부 다 땅을 어떤 용도나 면적에 의해서 구분과세한다. 그럼 이때 그럼 결국은 이제 구분과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세율 차이가 다 있어요. 저 똑같은 토지 금액이어도 전부 다 세율 차이가 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28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크게 구분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종합 합산과세,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세 번째 별도 합산과세,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이렇게 토지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종합합산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두 합쳐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토지는 거의 나대지, 나대지거나 나대지에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자 분리과세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분리시킨다. 이건 합치는 게 아니고 잡아떼서 확 잡아떼서 과세해서 요거는 각각 과세한다는 건데 그럼 무슨 토지냐면 얘는 이제 보통 어떤 특정한 용도가 있는 땅이에요. 보통 왜냐면 나대지는 용도가 없는 땅이죠. 아무 용도가 없는 땅이 나대지고 용도 있는 건 다 빼서 각각 과세하자. 이때 용도는 이제 크게 다시 둘로 구분해요. 이게 사치적인 용도냐 아니면 기타 일반적인 기타 용도냐에 의해서 나누어서 요건 요거대로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별도 합산이에요. 합산은 합산인데 요것들만 특정한 것만 별도로 모아서 합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 특별한 것만 합산하는 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빌딩용 토지입니다. 빌딩용 토지는 요것들만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토지는 이렇게 어떤 용도에 의해서 크게 구분돼서 과세가 돼요. 자, 다시. 그럼 나대지는 전부 다 나대지들끼리 묶어서 과세하자. 그게 종합 합산 과세고. 자, 빌딩용 땅만 모아서 과세하자. 그게 별도 합산 과세고. 그러면 나대지와 빌딩용 땅을 제외한 나머지 건 다 용도가 있겠죠? 뭐 농지라든가 목장, 뭐 골프장 같은 거 다 용도 있어요. 그런 땅은 다 분리시켜서 그것들만 각각 과세하자. 그게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셋 다 전부 다 세율 차이가 다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건데요. 자, 교재 보죠. 204쪽 가봅니다. 자, 204쪽에 자, 2번 토지의 구분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자,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혹은 분리한 후 토지의 이용 현황과 사회, 경제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니까 첫째,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즉 나대지 혹은 나대지의 성격 있는 땅. 두 번째,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무슨 땅? 빌딩용 토지입니다. 세 번째, 분리과세입니다. 이건 이제 특정한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치적인 용도 혹은 기타 일반적인 용도가 있는 건 전부 다 분리시켜서 각각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보죠. 자, 1번 분리과세인데
자, 분리과세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제 사치적인 토지 혹은 기타 일반적인 용도가 있는 건데, 자, 봅니다. 먼저 첫째,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뚝 떼서 개별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있냐? 요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요.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두 번째는 저율 분리과세 두 가지예요. 즉,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세금을 이제 많이 혹은 조금 과세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고율과세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치적인 토지, 사치성 토지고, 저율과세는 보통 이제 생산적인 어떤 생산적인 요소가 있는 건 전부 다 저율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205쪽 보니까 자 1번 나오죠. 0.07%부터 보죠. 자 0.07%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0.07% 저율 분리과세. 즉 아주 세금이 작다는 거죠. 즉 세법상 상당히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자, 첫째 뭐가 있나요? 농지? 자, 보죠. 농지. 일단 농지는 세 가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이 세 개인데, 이 농지를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 첫째,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법인과 기타 단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이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농지가 첫째, 분리과세. 즉, 분리과세한다는 건 저율과세니까 그 세금이 엄청 작다는 거죠. 즉,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다만, 요 토지가 여차하면 종합합산과세. 즉, 나대지로 이게 바뀌어서 얘보다는 세금이 좀 더 많이 부과가 되기도 해요. 그럼 대체 어느 시점에 돼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냐 이건데, 그럼 일단, 이 농지의 용도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자, 농지 용도는 뭡니까? 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일단 영농에 사용이 되면 됩니다. 근데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 안 짓더라 얘가. 가보니까 농사 안 지면 그 땅은 아무런 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즉 나대지로 보게 돼요. 세법상.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상은 농지라고 해도 실제 농사를 지면은 혜택을 주는 거지만 등기부상 농지라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땅은 세법상 나대지로 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세금을 좀 더 월등하게 많이 걷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농사 지면 끝나냐? 그건 아니죠. 농사를 지면서 이제 요 농지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첫째, 농사 지면서 군지역이 있든가 또는 도시지역 밖에. 즉 군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은 다 어디입니까? 전부 다 기타 시골지역이에요. 농촌지역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농사를 져도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즉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이때는 분리과세가 안 돼요. 즉 도심지 한복판에는 농사를 져도 이건 절대 분리과세 안 됩니다. 그럼 대체 도시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이죠.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또 주거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은 영농에 관계없이 농사 짓건 말건 영농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건 말건 무조건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다만 도시지역, 도시 한복판이어도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지역이라면 이땐 또다시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럼 결국은 농지는 혜택을 보기, 자 0.07%가 되기 위해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군지역, 도시지역 밖, 개발 제한 구역, 녹지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기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자, 법인과 단체의 경우인데, 자, 법인과 단체는요, 원칙은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즉, 뭐 삼성전자가 농지 갖고 있다. 이건 말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회사가 아니고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농지를 갖고 있어도 무조건 나대지로 보게 돼요. 다만 예외는 농업이 주업인 법인일 때는 자 그땐 분리과세 해줘요. 언제? 그 법인이 농업이 주업인 법인일 때. 그래서 농업이 주업인 법인 혹은 농업이 주업인 단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종합과세인데 예외가 분리과세가 있대요. 자 보세요. 자 205쪽 가봅니다. 1번 제 0.07% 저율 분리과세. 1번 농지입니다. 항상 농지는 세 가지입니다. 전답 과수원이고요. 자 기억번
자, 개인 소유 농지 봐요. 자, 농지도성 과세 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자, 군 지역에 있다, 도시 지역 밖에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이 있다면 이땐 분리과세가 되고, 다음 거 밑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에 있다. 이땐 무슨 과세? 전부 다 나대지도 봐서 종합 합산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번 가죠. 자, 법인과 기타 단체 소유 농지입니다. 자, 원칙은 무슨 과세입니까? 전부 다 나대지도 봐요. 종합 합산 과세인데 밑에 박스 보니까 예외가 5가지가 있죠. 첫째, 농지법이라든 농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는 농지. 세 번째, 사회 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한 농지. 네 번째, 법인이 매립관청으로 취득한 농지. 맨 밑에 5번째, 종중이 소유한 농지. 이렇게 5개. 그래서 그 5가지일 때는 예외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이제 목장용지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목장용지입니다. 자, 목장용지인데요. 일단 목장에 가면 뭐가 있죠? 그죠? 목장에 가면 가축이 있죠. 가축.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 얘도 세법상 혜택을 받아서 자, 분리과세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얘가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즉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대체 어느 시점이 돼야 분리과세고 어느 시점이 되면 종합합산과세냐? 자, 보면 일단 목장은 면적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